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 중 과배란 유도제를 맞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는 것이 개발된 후 최대의 관심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난포가 난자 채취를 하기 전에 미리 배란되는 조기 배란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로 곡물을 키워도 추수하기 전에 새들이 다 먹어치우면 농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듯이 미리 난자가 배란돼 버리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수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관하기 시술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에는 조기 배란을 막는 배란 억제 주사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소변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배란이 되는지를 관찰한 후 난자 채취를 시행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전립선 암의 치료에 쓰이던 루프린, 데카펩틸 등의 약물이 배란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 주사를 맞으면서 과배란 주사를 맞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생리 시작 일주일 전쯤에 황체기부터 아까 언급한 루프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 소위 장기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를 다른 요법에 비해 오랫동안 맞기 때문에 장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980년대에 이 약물이 발견된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장기요법이었지만 지금은 이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리 시작 7에서 8일째부터 세트로타이드나 유레릭스 같은 배란 억제 주사를 사용하는 길항요법이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길항이란 말은 어떤 것에 대항한다는 말인데요. 말씀드린 주사들은 주사를 맞는 즉시 하루 정도만 배란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루크린 제제와는 기전이 다른 배란 억제 주사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과배란 유도 방법은 바로 길항요법입니다. 일단 주사를 덜 맞고 효과는 좋으니까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요법은 루크린 주사를 황체기부터 맞지 않고 생리 시작하면 바로 맞으면서 과배란 주사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다른 요법으로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는데 난소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비교적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루크린 주사를 좀 더 소량으로 맞으면 과배란 유도 주기 초기에는 억제 효과보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자연적인 생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과배란 주사를 맞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자연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주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라는 난포를 이용해서 적절한 크기에 도달했을 때 난자 채취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엔 배란 억제 주사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배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배란은 약 15% 정도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말은 배란 억제 주사를 깜빡하고 맞지 않아도 조기 배란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배란 억제 주사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이 점은 유의 바랍니다.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에서는 배란 억제 주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진통제 중 배란 억제 효과가 있는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효과가 매우 좋아서 배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연주기 외에 최소자극법이라고 부르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소를 클로미펜이나 페마라 같은 배란 유도제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자극을 통해 한두 개 정도의 난자만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경우는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과배란 주사를 맞아도 별 소득이 없을 경우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 동안 과자극 증후군 등이 발생하면 안 되는 어떤 타이트한 상황이 있을 때 해볼 수 있고 매달 난자 채취 및 배아 이식을 해보고 싶은 경우도 이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클로미펜이라는 약을 사용하는 최소 자극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미펜은 매우 유명한 배란 유도제인데요. 배란은 유도하면서 반대로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서 내막이 얇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란 유도나 인공수정할 때 클로미펜을 사용해서 내막이 얇아지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최소자극 시험관하기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 조기 배란이 억제되어 적절한 난포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클로미펜과 과배란 주사를 같이 사용해서 최소자극법을 시도했던 경우가 주사만 사용해서 시도한 경우에 비해 임신율이 각각 46%와 25.9%로 나와 같이 사용하는 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그림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마라라고 알려진 유방암 치료제는 현재 배란 유도나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난임 클리닉에서 매우 널리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을 낮춰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원리로 배란 유도를 하는데요. 클로미펜을 사용할 때 있을 수 있는 내막이 얇아지는 부작용 없이
더 양질의 난자를 배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최소 자극법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클로미펜과는 달리 약을 생리 시작 2에서 3일째부터 5일간 복용하고 과배란 주사를 최소량으로 2에서 3일 정도 추가하는 방법으로 배란 유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주사를 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도 방법 결정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은 지극히 의학적인 베이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떨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진리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센터에서 스페셜리스트인 주치의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맞는 시술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방법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약에 대한 난소의 반응 정도가 가장 큰 옵션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는 정상 반응구는 주로 기량요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배란 주사의 용량을 잘 결정해서 사용하면 대개 10개 정도의 난자가 채취 가능합니다. 주사 맞기 시작한 날로부터 채취 날까지는 대략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요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리 시작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동남포라는 씨앗의 개수가 너무 적거나 난소 나이 검사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저반응군의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군이라도 전주기에 생각보다 덜 나오고 단기요법으로 바꾸고 과배란 주사의 용량을 늘려서 시도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센터에 따라서는 장기요법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환자의 스트레스가 적다는 이유로 단기요법을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단기요법의 경우 난포들 크기가 균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다음번 할 때는 장기요법으로 바꿔서 시도해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요법을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의 내용처럼 다른 방법에 비해 난자 채취 개수가 많고 생존 배아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냉동 배아 발생 가능성도 좋아서 이 방법을 나이가 많거나 비만인 분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온 경우는 장기요법으로 바꿔서 다음 차수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궁성근증이나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도 장기요법으로 여성 호르몬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단 장기요법은 난소가 지나치게 과자극되었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회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량요법의 경우는 너무 많이 자라서 복수가 잘 것 같으면 장기요법 때 배란 억제 주사로 사용하는 루크린이나 데카펩틸 주사로 난자의 최종 성숙을 시도하는데 이 주사를 사용하면 통상의 최종 성숙을 위한 주사보다 난소가 덜 붙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요법은 이미 그 주사를 맞고 있어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방법이 있고 비만, 자궁내막증, 난소기능 저하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각 센터에서 사용하는 임신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하신 환자분들은 간혹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잘 안 나와요, 더 잘 나와요 라고 옮긴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 말을 의사들도 흘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과배란 유도법이 더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들 한두 번만의 시도로 원하시는 아가를 품에 안아보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